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적어도 괜찮을까요? 사실 우리는 친구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잊곤 합니다.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깊은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양보다 질이 왜 중요한지,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적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선택하고 깊이 있는 연결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며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깊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오래된 친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친구가 어려운 시기에 조언을 주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든든한 지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또한 시간을 아끼고 집중할 대상을 줄이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결정이 됩니다. 둘째로, 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친구를 갖는 것보다 소수의 진정한 친구와 깊은 유대감을 가지는 것이 더 큰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친구는 어려운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삶에서 큰 변화를 겪을 때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친구가 곁에 있다면 이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숫자가 많은 친구들은 종종 이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10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셋째로, 깊은 관계는 감정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얕은 인간관계는 때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지만 깊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위안을 줍니다. 이런 친구는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진심으로 도움을 주며 판단 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관계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넷째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적은 수의 친구와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억지로 유지했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오랜 친구와의 시간을 늘리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감정적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다섯째로,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경험의 축적입니다. 젊었을 때 사귄 친구와 나누는 추억,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한 시간들은 그 어떤 새로운 관계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 나눈 여행의 기억이나 가족 행사에서 함께 웃었던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존의 깊은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추억들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여섯째로,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목적이 변합니다. 젊을 때는 네트워킹이나 사회적 인정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나이가 들수록 진정성 있는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더 명확히 하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닌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일곱째로, 깊은 관계는 삶의 위기 순간에 진정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재정적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소수의 깊은 친구들은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비판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정신적, 감정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여덟째로, 인간관계는 정신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수의 깊은 관계는 불안과 우울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친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도 높여줍니다. 깊은 유대는 우리가 나이 들어도 삶의 활력을 느끼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홉째로, 소수의 친구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삶의 활력을 높이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는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는 더 적은 친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나이 들수록 더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의 소중한 관계를 되돌아보고 더 깊이 있는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자리는 사회적으로 성공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 화려한 타이틀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조직 안에서의 명예와 권한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고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 후 대기업 부장이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과 그 이유,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 후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1. 퇴직 후의 삶이 대기업 부장에게도 냉혹한 이유. 조직에서의 위치와 퇴직 후의 사회적 위치의 차이. 대기업 부장으로 일할 때는 조직 내에서의 위치가 곧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부장의 명함은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조직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명함을 잃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잃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죠. 사회적 위치가 사라지면 자신감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생 조직에서의 성과와 성취에 의존해왔던 사람들은 퇴직 후의 삶에서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조직 내에서는 부장님이라 불리며 존중받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름으로 불리거나 심지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위치 변화는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의 동료는 이제 전 동료가 되고 조직 내에서의 관계는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조직에서의 위치와 퇴직 후의 위치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후 삶에서 좌절감과 혼란을 겪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명함 없는 삶에서 오는 공허함과 정체성의 혼란. 퇴직 후 명함 없는 삶은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곧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함 한 장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명함이 사라진 후에는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퇴직 후의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과제가 됩니다. 명함으로 대표되던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성취와 위치에 강한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일수록 이 공허함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 더 이상 현재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감 상실과 더불어 새로운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분명한 목표와 일상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때로는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 퇴직 후 준비하지 않으면 마주하는 현실. 경제적 불안정과 재정 관리의 중요성. 퇴직 후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할 때는 안정적인 급여와 보너스를 받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수입원이 사라집니다. 이는 새로운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퇴직금을 잘못 관리하면 경제적 위기가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나 계획 없는 소비는 퇴직 후 경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재정적인 선택이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 예상치 못한 의료비 또는 갑작스러운 가족 지원 요청 등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비되지 않은 퇴직자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을 예방하려면 퇴직 전부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저축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 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강의,
컨설팅 등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면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 안정은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준비 없는 퇴직은 큰 경제적 스트레스를 초래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준비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정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퇴직 후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소속감 상실로 인한 우울감과 고립. 퇴직 후 가장 큰 심리적 변화 중 하나는 소속감 상실입니다. 조직에서의 동료와의 관계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일종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이러한 관계가 희미해지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감의 상실은 종종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매일의 목표가 사라졌다는 공허함은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대기업 부장과 같은 고위직에서 퇴직한 사람들은 이 변화를 더 극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듣고 따랐지만 퇴직 후에는 그러한 존중과 인정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정체성의 혼란과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퇴직 후에도 새로운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또는 새로운 동호회에 참여하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합니다. 건강관리 소홀과 일상 리듬의 붕괴. 퇴직 후에는 규칙적인 일상이 사라지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리듬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구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체중 증가, 만성 질환 악화 또는 피로감과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규칙한 생활은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과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이나 의료비 지원 계획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관리는 퇴직 후 삶의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의 공통점. 소제목 1.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 퇴직 후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이들은 퇴직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며 새로운 열정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키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활력을 불어넣고 일상에 활기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학습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랜 관심사였던 주제를 깊이 탐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습은 지적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커리어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찾는 것도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멘토링, 강의,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이자 퇴직 후에도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여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 도전합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와 실행 전략. 성공적으로 퇴직 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퇴직 전부터 재정 계획을 세워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퇴직 후 삶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각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컨설팅이나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투자나 저축에 대한 사전 계획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전부터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 안전한 투자 방법을 찾아 퇴직금이나 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는 퇴직 후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비 습관의 변화도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퇴직 후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소비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주택에서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취미 활동을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기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자율성을 잃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과 사회적 연결 유지. 퇴직 후 성공적인 적응을 한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힘씁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 중심의 생활로 인해 가족과의 시간이 제한적이었다면 퇴직 후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대와 역할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가정에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연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의 교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가입해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퇴직 후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돕고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퇴직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퇴직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들. 퇴직 전부터 준비해야 할 취미와 커리어 플랜. 퇴직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어 취미와 커리어 플랜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에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퇴직 후에도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가, 독서, 그림 그리기와 같은 활동은 퇴직 후에도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취미가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취미 외에도 자신의 경력을 활용한 새로운 커리어 플랜을 마련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강연, 자문 또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같은 활동은 지적 성취감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수입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커리어 플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평생 좋아했던 음악을 가르치거나 지역사회에서 강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취미와 커리어 플랜은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후에도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이를 미리 준비한다면 퇴직 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자아 성장을 위한 학습과 자기 개발. 퇴직 후에도 학습과 자기 개발은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노후에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심화시키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즐거움과 성취감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강의는 퇴직 후에도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좋은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 강습, 사진 클래스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배우기 같은 과정은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개인적인 만족감을 넘어 사회적 연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학습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퇴직 후의 고립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에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는 삶에 활력을 더하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습과 자기 개발은 퇴직 후에도 계속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건강한 루틴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의 효과. 퇴직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루틴은 삶의 안정감을 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며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루틴을 유지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안정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요가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퇴직 후에도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지역 모임 또는 동호회에 가입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지역사회 활동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나서는 것은 삶의 의미를 더합니다. 이는 자신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임을 느끼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루틴과 지역사회 활동은 퇴직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참고해 퇴직 후에도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설계해 보세요.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퇴직 후의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퇴직 후 계획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60세가) 되면 몸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60세부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그가 100세까지 지켜온 건강 습관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6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생활 습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 수면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100세 의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며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몸의 재생 능력을 극대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만성 피로나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기 전에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며 수면의 질을 높였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지킨 덕분에 그는 60세 이후에도 아침에 활력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루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100세 의사는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1시간 걷기 단순하지만 강력한 운동 효과. 걷기는 100세 의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하루에 1시간씩 빠르게 걷는 것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걷기는 몸 전체를 적당히 움직여주고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는 날씨와 관계없이 실내 또는 실외에서 걷기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걷는 동안 마음의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그는 걷는 시간을 단순한 운동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와 대화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효과도 걷기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한 걷기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였고 이는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그는 무릎 관절이나 허리 통증 같은 노년기에 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걷기는 단순하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습관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60세 이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소식의 중요성. 100세 의사는 균형 잡힌 식단을 철저히 실천하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노년기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식사 습관 중 하나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소식은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는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며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받았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이었으며 단백질은 생선, 두부, 계란 등 다양한 출처에서 얻었습니다. 백세 의사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서도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소량 섭취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체중 증가와 위장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그는 물 섭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며 몸을 충분히 수분 공급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물은 노폐물 배출을 돕고 체내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몸의 순환을 깨우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의 식단 관리 비결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소식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그는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균형 잡힌 식단과 소식은 백세 의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습관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정신 건강을 위한 꾸준한 노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과 심호흡. 백세 의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심호흡을 병행하며 몸과 마음의 연결을 느꼈습니다. 심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여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특히 긴장된 상황에서 자신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며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마음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겼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바람을 느끼며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는 시간은 그의 정신 건강에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건강한 몸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그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백세 의사는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은 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그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감사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작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주변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인정하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정신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백세 의사는 이를 몸소 실천하며 그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책 읽기와 새로운 것 배우기로 뇌 건강 유지. 백세 의사는 매일 책을 읽으며 지적 자극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독서를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며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에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익히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확장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계속 발전한다고 말하며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퀴즈나 퍼즐을 풀며 뇌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활동을 즐겼습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뇌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그는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독서와 학습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책 읽기와 새로운 기술 배우기는 백세 의사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습관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3. 사회적 연결과 관계 유지의 중요성.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정서적 안정감 찾기. 백세 의사는 가족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주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묻는 습관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단순히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자녀와 손주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는 가족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으며 세대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소통은 그의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소중하다고 말하며 가족이야말로 삶의 중요한 지지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호회와 자원봉사로 사회적 유대 강화. 사회적 활동은 백세 의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다양한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하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친구와의 작은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기. 백세 의사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친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에 활력을 주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나누는 대화는 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서로의 건강과 삶을 체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게 도왔습니다. 또한 그는 친구들과의 작은 약속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단순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약속도 철저히 지켰으며 이를 통해 신뢰와 유대를 깊게 다졌습니다. 그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환하려 노력했습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웃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이런 만남은 친구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백세 의사는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좋은 친구가 많을수록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나이가 들어도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4.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습관. 하루 10분 스트레칭과 유연성 강화 운동. 백세 의사는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이는 관절과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기 쉽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추천한 스트레칭은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 허리와 다리를 늘리는 동작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침에 몸을 깨우는 스트레칭이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이가 들어가며 균형 감각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작이나 천천히 걸으며 균형을 잡는 연습을 통해 낙상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는 노년기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의 건강 체크 혈압, 혈당, 체중 관리. 백세 의사는 매주 한 번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혈압, 혈당, 체중 같은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는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가정용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자신을 점검했으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 관리는 큰 변화보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체중 관리도 그의 중요한 습관 중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방치하면 관절 부담과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는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꾸준한 물 섭취와 간단한 해독 습관. 물 섭취는 그의 건강 유지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백세 의사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며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한 잔의 물은 신체 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해독을 위한 간단한 습관도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틀에 한 번은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섞어 마시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는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몸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또한 알코올과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하며 물과 허브차 같은 건강한 음료를 즐겼습니다. 이런 선택은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을 참고하여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가족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비밀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과 그 이유,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비밀. 과거의 실수와 후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실수를 저지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가족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 굳이 다시 꺼내어 가족의 걱정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재정적인 실수를 했거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를 굳이 가족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때로는 가족에게 실망을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 자신을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를 털어놓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거나 불필요한 충고나 간섭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를 묻어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꺼낼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가족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나 자매 중 한 명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부모님 중 한 분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가족에게 털어놓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자연스럽게 편을 나누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혼자 해결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해야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솔직함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비밀. 개인적인 재정 상황 지나친 간섭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재정 상황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재정 상황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 투자 계획 또는 특정 소비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과도한 공개는 때로는 가족의 지나친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의 저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이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필요한 동정이나 간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상황에 대한 비밀은 가족과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알게 되면 그들이 선의로 조언을 하거나 계획에 개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스트레스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정 상태가 좋든 나쁘든 가족 간의 불필요한 비교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의 소득 차이가 공개되면 미묘한 경쟁심이나 질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화합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재정 문제는 개인의 독립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선택을 존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전문가나 객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 상황에 대한 비밀은 가족 내의 불필요한 간섭을 막고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애나 사적인 관계의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애나 사적인 관계는 자신의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족이 자신의 연애 상황이나 사적인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연애나 불확실한 관계일수록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연애에 대해 알고 나면 때로는 과도한 기대나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나오거나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평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가족 사이에서 과도하게 퍼지게 되면 개인의 이미지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연애에 관한 이야기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사적인 갈등이나 직장 내 관계도 가족에게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객관적인 조언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대한 비밀은 개인의 자율성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필요할 경우 친구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만 상담. 건강 문제나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에게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건강 문제나
스스로 해결 가능한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의 지나친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알게 되면 좋은 의도로 과도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선택에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치료 방법이나 병원을 강력히 추천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더 스트레스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족은 심리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반응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위안을 주려는 노력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지나친 공유는 개인의 회복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회복 속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과 자신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공개하며 자신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족에게도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 지나친 개입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례.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때로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결정을 가족에게 상의했을 때 그들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나 연애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흔합니다. 가족은 자신의 선의로 조언을 하지만 그 조언이 반드시 맞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개입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족 간의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선택에 관여하려는 경우 자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항상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또한 지나친 개입은 가족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비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의 한쪽의 선택이나 상황이 공개되었을 때 다른 한쪽이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질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적절히 선을 긋고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가 초래하는 부담감. 비밀이 전혀 없는 가족 관계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담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을 가족에게 털어놓다 보면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과 프라이버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진심으로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지나친 걱정이나 간섭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건강 문제나 재정 상황에 대해 가족이 모두 알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지나친 부담감을 느끼거나 본인의 선택에 개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는 때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보면 불필요한 비교나 비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환경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비밀은 단순히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소제목 3.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경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가족이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결정까지 가족이 간섭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자신의 선택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가족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명확한 의사소통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존중받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는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데서 오는 신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만 공유하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다룬 비밀의 중요성과 이를 지키는 방법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